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달창 발언으로 일배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엔 또 문노스의 장갑을 막아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영화 어벤져스 중 끝판왕 악역에 비유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표현 역시도 최근 일베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번 달창 발언 이후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함께 나눠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스승의 날이네요, 오늘. 정하나 채널은 지금 구독자 9,000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담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어요. 제 조카들 중에 지금 초등학생인 조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초등학생인 조카들이 정하나 채널을 구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기 그 초등학생 반 친구들에게 우리 이모가 하는 거라고 정하나 채널을 구독하라고 그렇게 홍보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모라고 막 자랑하면서 너무 귀엽죠? 근데 발칙한 뉴스를 이 초등학생들이 봐도 괜찮을까요? 우리 워낙 또 나쁜 어른들 얘기를 막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상으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괜히 좀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러네요. 아무튼 우리 유빈이 씨야 이모가 우리 조카들 위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볼게. 아무튼 응원해줘서 고맙고, 우리 발칙한 뉴스 애청자분들, 우리 삼촌 이모들도 우리 초등학생 우리 아이들 살아가는 세상을 보다 더 정의롭게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죠? 우리 너무 힘들지만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 생각하면 참 힘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만큼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죠. 아무튼 하필 또 이렇게 우리 초등학생들 구독자 이야기를 하자마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도한 건 아닌데 이런 좀 민망한 첫 소식을 갖게 돼서 좀 그러네요. 망언 얘기를 또 진짜 안 도와주네 정말. 정하나 채널 구독자를 놀리는데 별로 도움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바로 지난 주말에 이 달창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 여성 혐오 표현 때문에 물의를 빚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후에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죠. 그냥 기자들에게 문자로 뭐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만 남기고 제대로 된 사과 없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부적절한 비유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오프닝에서 이야기 드렸죠? 문노스의 장갑이 유행이라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노스의 장갑이 완성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게 절체절명의 책무다 라고 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이 어벤져스 영화의 끝판왕 악역인 타노스의 비유를 했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시겠죠?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뭐 워낙 어벤져스를 많이들 보셔가지고요. 요 악당이 바로 타노스. 보기만 해도 무섭죠? 그리고 여기 끼고 있는 이게 바로 타노스의 장갑인데요. 여기 이제 끼워져 있는 보석들이 다 완성이 되면 어마무시한 가공할 만한 위력을 자랑하는 이런 그런 장갑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보석이 다 완성이 되지 못하도록 어벤져스가 막으려고 애쓰고 뭐 이랬던 이 내용이 영화에 담겨 있는데요. 근데 이 타노스의 목표가 중요한 건 이 장갑을 완성해서 지구 생명체 절반을 없애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엔드게임 이전의 편에서 막 완전 어벤져스들이 총출동해서 막으려다가 숱한 희생을 하게 됐었고, 이번 엔드게임 편에서도 살벌한 그야말로 싸움이 벌어졌었고요. 근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말은 무슨 지금 타노스의 장갑이 지구 생명체 절반을 없애는 이런 정말 그야말로 악역인 타노스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선거제와 공수처법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법안들이
무슨 누구의 생명, 국민 생명을 그렇게까지 위협한다는 얘기신지. 아니 이게 그 비유라는 게요, 뭐 비슷한 부분이 있어야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체 왜 지구 생명체 절반을 없애려고 했던 그 타노스의 목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공수처법, 선거제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누구의 생명을 대체 해치는 뭐 누구의 이런 생명을 위협한다는 건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그렇죠. 선거제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정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겠죠. 자한당 일부의 정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겠죠. 그럼 공수처법은 뭘까?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대체 누구의,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당에 장갑하고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죠? 대체 뭘까?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를 위협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대체 이게 왜 위협이 되냐고요? 응? 비리 저지른 고위공직자세요? 모든 국민이? 대체 뭐 국민의 절반이 그런가?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정말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밥그릇 뺏기는 것에 이토록 공분을 하고 있는지, 또 비리 공직자들 처벌하는 것에 이토록 살떨리게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논란이 되는 건 최근에 이 문노스 패러디가 유행이라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아셨어요? 문노스 패러디 이게 유행인 걸 아셨나? 저는 몰랐거든요. 달창 얘기 나왔을 때도 전 처음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문노스 패러디가 유행하는 곳이 극우 사이트인 일베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여러 이 언론들에서 이게 이제 일베에 올라온 문노스 패러디 이런 글들인데요, 실제로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요즘 유행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유행인 곳은 일베더라 라는 거면 글쎄, 나경원 원내대표가 요즘 여론을 읽기 위해서 들여다보이는 사이트가 일베다 이런 뜻인가? 물론 근데 이 문노스 패러디? 문노스라기보다는 어찌됐건 이 타노스의 장갑에 비유해서 이걸 사용하는 게 일베에서 처음 시작된 건 아닙니다. 작년에 어떤 시사 만화에서 적폐청산을 잘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 장갑을, 타노스의 장갑을 패러디한 적이 있다고는 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거의 없다가 최근에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을 한 이후에 주로 일베에서 문 대통령의 정책들을 비판하는 이 방식으로 주로 많이 문노스의 장갑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달창이라는 일베 용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애드립으로 쓰신 것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렇게 무슨 최근 일베에서 많이 유행하는 표현이라며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굳이 그 많은 사이트들 중에 일베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와서 쓰시는 것 자체가 정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일베를 즐겨찾기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무슨 달창이 논란 일고 뭐 몇 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요, 몇 년 몇 개월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며칠 전에 일베 용어로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장본인께서 아무런 반성도 없이 그쪽에서 그냥 그 조롱할 때 쓰는 그런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사과나 반성할 생각이 없지 않으셨나, 일베 용어를 조금 더 경계해야겠다 이런 의식 자체가 아예 없는 것 아닌가, 아니 어쩌면 이 정도면 정말 의도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일베 용어니 아니니를 떠나서라도 내용 자체가 너무 어이없잖아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이 투표를 해서 당선된 대통령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재도 초반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막 언론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그래봤자 4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이런 사람을 절대 끝판왕 악역에 비유하는 그 자신감은 대체 누가 준 걸까? 누가 준 걸까? 응?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문노스면 그럼 뭐 자기들이 지구를 지키는 어벤져스다 이거예요? 진짜 너무 어렵잖아. 아니 자기 밥그릇 뺏기기 싫어서 국회를 온통 불법 폭력으로 물들였던 그런 장본인들이 오히려 빌런이라면
그쪽들이 더 빌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쪽이 빌런 같은데. 정작 중요한 민생 법안들 다 내팽개치고 이 장외투쟁 한답시고 가는 곳마다 무슨 레드카펫을 깔고 막 완전히 영웅쇼 하면서 이러는 그 유치한 사람들이 뭐 대체 구하긴 누굴 구한다는 건지 누구로부터 뭘 구한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사라져 주시는 게 국민들을 도와주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누가 어벤져 쓰고 누가 타노스, 아우 나 너무 어이없어 아주. 네. 그렇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역시나 요즘 한참 영웅놀이에 빠져 계신 혹은 서민놀이에 빠져 계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소식인데요. 쓰레기 수거차에 보호장구 없이 올라탔다가 실정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을 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보이시나요? 아, 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쓰레기차 뒤에 보호장구 하나 없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가시다가 이게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지금 받고 있고요. 역시 경찰의 고발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광주 동부경찰서에 황 대표하고요 같이 이제 올라탔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 바로 보여지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뭐 민생투쟁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환경미화원 체험에 나섰던 이 황교안 대표가 보호장구도 없이 그냥 뭐 바로 조끼 하나 걸치고 쓰레기 수거 차량의 발판에 매달려서 이동하는 바로 이 모습 때문인데요. 원래는 이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이렇게 발판에 매달리는 건 당연히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자체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작업안전 지침 위반,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정법상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아유, 참. 그렇게 자기 법조인 출신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법 잘하는 척을 하시더니 민생체험 한답시고 나서자마자 이렇게 바로 법을 어기셔서야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진짜 그 사람들 일하는 모습을 체험하고 고충을 느끼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런 척하는 사진을 찍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그 미화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차량 안에 무조건 탑승을 해서 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이 두 분처럼 황교안 대표와 주호영 의원처럼 보호장구도 없이 그냥 차량에 대롱해서 매달려 가면 위험하긴 하겠지만 밖에서 그림 만들기가 좋잖아요. 딱 봐도 쓰레기차에 딱 매달려 가는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잖아. 뭔가 좀 위험하고 험한 일을 진짜 체험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림만 봐서는. 근데 이날 관련해서 돌발 영상 나온 거 보셨나요? YTN 돌발 영상? 보고 너무 웃겼는데 이 차량이 이거만 봐서는 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차량이 굉장히 너무 천천히 거의 사람 걸어가는 속도로 움직이더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사실. 아니 보호장구도 없이 발판에 매달려 있는 이 두 사람이 무려 제1야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에요. 현직 국회의원. 행여라도 이 사람들이 떨어져서 큰일 나면 어떡해. 다치면 어떡해.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량이 빨리빨리 이동해서 이제 다음 장소에 이동해서 또 이걸 해야 되고 보통은 이제 환경미화원 분들이 할 때는 정말 일을 힘들게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시간에 쫓기면서 계속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진 찍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제 안전하게 발판에 매달려서도 안전하게 가는 게 이제 중요해서 아주 천천히 이동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더 어이없는 건 이분들이 이렇게 차량에 매달린 동안 보이시나요? 옆에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이시죠? 아니 이 사람들 대체 뭐냐? 황교안 대표가 잘 몰라요. 자기는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냐라고 자기가 물어보기까지 해요. 저 사람들 대체 뭐죠? 뭐 하는 사람들이죠?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분들이 알고 보니 실제로 이 구역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 노동자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같이 그 구역에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장소를 이동할 때는 황교안 대표랑 주호영 의원은 차량에 매달리고 이분들이 이제 걸어서 다음 장소까지 이동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차량이 너무 천천히 가니까 이분들도 이제 걸어가다시피 이제 이렇게 가시니까 빨리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지 이거 뛰라는 얘기인가? 네 이러고 막 뛰어가요. 대체 이거 뭐지? 이건 뭐 새로운 갑질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아무튼 참 이게 무슨 새로운 민폐인가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들었습니다. 이날 또 굉장히 덥지 않았을까? 이게 대구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더웠을 텐데 만약에 황교안 대표나 이런 분들이 안 오셨으면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차량에 탑승하고 빨리 이동해서 다음 일을 하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괜히 그 더운 날씨에 이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차로 이동하는 동안 걸어가고 더 빨리 가셔도 됩니다. 이러니까 막 달려가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참 보면서 깝깝하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여러분 최근 들어서도 환경미화 노동자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신지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던 걸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사고도 굉장히 많이 당하시고 혼자 일하시다가 그 인력이 충원이 되지 않아서 정말 혼자서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늦게 발견이 되기도 하고 불의한 사고를 당하시기도 하고 또 업무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고된 상황이고요. 정말 이 무게도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쓰레기들이. 그래서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온몸의 몸이 완전 만신창이가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이 실제 환경미화 노동자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업무상의 고충을 이렇게 잠깐 와서 무슨 쓰레기 봉투 몇 개 대신 올려주고 차량 뒤에 매달려서 가는 사진 이런 거 몇 장 찍고 간다고 그런 분들의 고충을 얼마나 이해할까요? 이해를 하긴 할까요? 아니 옆에서 같이 쓰레기 올려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묻는데 정말 그죠. 그리고 애초에 자유한국당 자체가 이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무슨 임금 문제나 그리고 지금 정규직화 곳곳에서 정규직화를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이런 정규직화 문제 혹은 이 험악한 그야말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여태까지 조금도 관심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잠깐 오셔가지고 쓰레기 봉투 올려주는 척 그냥 쓰레기 차에 매달리는 척 이런 것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도움이 되려나 이런 참 생각이 듭니다. 아니 관심이 있으실까요? 거기에 하면서도 아마 정말 더러워 죽겠네 이런 생각 하시면서 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또 엄한 곳 가서 이렇게 쇼하다가 고발당하고 이러지 좀 마시고요. 지금 괜히 또 안 하던 짓 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잘 모르면서. 제발 본업에 충실해 주시라고. 국회로 돌아와서 일을 좀 해주시라고. 이해 안 합니까? 국회? 지금 이번 주까지 또 이렇게 자유한국당 계속해서 밖으로 도시고 이러면 국회가 거의 한 달째 올스톱인 셈인데요. 1년에 1억 4천씩 연봉 받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 일도 안 하고 돈 받아 챙기고 이러시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열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응? 참 이거야말로 진짜 빌런 악당 아니신가? 그잖아요? 정말 이럴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국회의원분들 일한 만큼 돈 받게 최저시급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한 만큼만 딱 받아가시게. 그죠? 네,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소식은 또 너무 답답한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장자연 사건의 진실이 또다시 어둠에 묻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네요. 진짜 너무나도 갑갑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법무부 산하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13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250장 분량의 장자연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발표를 일주일 뒤로 미뤘다고 합니다. 진상조사단 내부 의견이 엇갈려서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진상조사단은 배우 장자연 씨에 대한 성적대 강요, 또 검경의 부실 수사 정황을 다 확인을 하고서도 공소시효나 증거 부족 등의 문제로 수사 권고 의견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다 확인하고도 대체 왜 공소시효 증거 부족, 정말, 네. 수사 개시를 검토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두고서도 진상조사단 내부 의견이 엇갈렸다고 하네요. 수사 개시를 검토해달라는 것도 너무나도 사실 약한 표현인데 이것조차도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다는 게 대체 뭔지 속이 터지죠. 2009년에 사망한 장자연 씨 죽음의 진실을 무려 10년이 흐른 뒤에 와서야 겨우 다시 규명할 기회를 가까스로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넘긴 이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가 진상규명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쟁점에 대한 진상조사단 내 이견, 진상조사단 안에서도 이견이 굉장히 갈리고 있고, 또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증거 부족, 공소시효 이런 문제들이 걸리고 있다는데, 심지어 사건 핵심인 장 씨에 대한 가해자들을 특정할 단서도 잡지 못했답니다. 아니,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왜? 참 너무나도 갑갑하죠. 어떻게 전 국민이 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가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데 또다시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증거 부족, 불충분 이야기를 하면서 뻔히 눈앞에서 가해자들을 놓쳐야만 하는지, 또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활보를 하고 다니며 오히려 용기를 내서 증언을 한 사람들을 또 겁박하고 협박하고 하게 될지 정말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정말 이대로 어렵사리 꺼내든 장자연 사건의 진상규명 카드가 다시 또 어둠 속으로 묻혀버리게 될까요? 정말 이 나라에서 저 언론재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집단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국민들이 이토록 간절하게 진상규명을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른 척 할 것인지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게다가 오늘 또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도 가수 승리 씨를 비롯해서 주요 인물이 영장 기각됐다는 뉴스도 같이 뜨던데요. 이런 소식들이 막 들리니까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우리가 정권을 바꾸고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돈 앞에서 법이 무력해지는 것을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사법개혁 너무나도 필요하다, 재벌개혁 너무나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고요. 지금 또 어떻게든 자유한국당에서 못하도록 온몸을 던져서 막아내고 있지만, 이런 애초에 처음부터 촛불을 들고 우리 국민들이 나와서 간절하게 외쳤던 적폐청산의 그 과업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이 정부가 완수를 해주기를, 그 안에 이제 사법개혁이며 재벌개혁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걸어나가 주길 바라겠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이대로 정말 장자연 씨 사건이 10년 만에 다시 꺼내들게 됐는데 다시 또 덮어지게 되면 영원히 이건 다시 꺼내들 수 없는 카드가 될 겁니다. 윤지호 씨가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나와서 그렇게 어렵게 증언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10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아무도 처벌할 수 없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답답한 소식으로
네,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발칙한 뉴스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일교차가 큰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